대해서 발제나 토론을 조금 시간을 더 여유 있게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4시가 조금 넘었는데 4시 한 20분 이전에는 토론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은 일단 발제와 토론을 한번 들으셨기 때문에 플로어에 계시는 분들이 질문도 좋고 아니면 오늘은 주로 사례가 주로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많이 좀 소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공기업과 출자 출연 기간에 관한 법률을 왜 개정해야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해 주셔도 좋고 또 오늘 내용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좀 포함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도 좋습니다. 그래서 몇 분 의견을 듣고 우리 발제자 토론자분들에게 필요하신 분들에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발제자와 토론자분들에게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혹시 마이크가 있나요? 그 진행팀? 노동이사 김동이라고 합니다. 발표 오늘 잘 들었는데요. 특히 아까 56페이지에 김철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현재 노동이사의 현실, 그러니까 직원과 임원의 이득적 지위로 인해서 지금 양쪽에서 권한을 제한당해서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는 현실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관련해서는 저희 그 규정이나 조례, 규정, 규칙, 조례 그 근로자 대표에 대해서 노동이사를 명시하면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하면은 각종 위원회나 어떤 역할에서 박유진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영관에게 투명성이나 공공성을 확인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현재 지금 그 규정 그 규칙에 근로자 대표가 노동조합의 조합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57페이지 옆에 내용 보면은 노동자 대표, 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자의 대표자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근로자 대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근로자 조합의 대표자를 말. 사실 지금 근로자 대표가 노동조합 대표자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만약에 노동이사가 없다면은 노동조합의 대표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사실상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전체 직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선출된 노동이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그 조합원장이 근로자가 대표로 되어 있는 것은 좀 맞지가 않는 것 같거든요. 일단 요것만 먼저 좀 바꿔진다면 지금 당장의 노동이사의 역할이 어느 정도 순풍이 트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부탁차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짧게 아까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법제화에 대한 필요성과 그리고 토론 내용 중에 일단은 거대 담론보다도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 하나 아쉬운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부분은 그 나도철 위원님이라든가 박유진 시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법제가 필요하느냐, 조례로서 그냥 아무렇게나 뚝딱 한다는 거죠. 공기업이 왜 공기업이냐, 공공의 어떤 서비스를 얼마만큼 유지하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느냐. 근데 이것이 시장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지에 따라서 함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그것이 공기업이냐, 그것이 과연 공공의 서비스냐 라는 그런 어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또 그 PSO에 관련 활동을 할 때 기재부에서 들은 답변이 어떤 답변이냐면 PSO에 대한 것을 지원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예산을 지원해주면 지자체는 딴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교통에 대한 적자를 메꾸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장이 자기 어떤 손쉽성 행정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돌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PSO를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 기재부의 입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지난 서울시에서 기후동행 카드를 볼 때 실질적으로 기후동행 카드가 도입이 되는 순간부터 600억, 700억의 적자가 이미 예상이 되고 있었어요. 지금 현재 1,000억의 적자가 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적자에 대해서 보전은 마을 버스는 100%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교통공사는 뭐라냐면 50% 적자는 얘가 부담을 해. 그럼 저희는 공기업입니까? 공무원입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이런 어떤 지방공기업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일반적인 기업으로 가든지 아니면 공무원으로 가든지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운영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저는 법제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부분이 있냐면 경영평가라는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희 어떤 뭐 연맹에서도 그런 일이 있지만 저희 교통공사 예를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영평가를 하기 위해서 어쨌든 뭐 경영 효율을 위해서 자회사를 만듭니다. 근데 이 자회사가요 경영평가를 받기 위해서 뭘 하냐면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안 쓰고 예산을 절감을 해요. 시민의 서비스를 위해서 제공하는 어떻게 보면 부여불급한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름대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자회사를 만들어놓고 거기서 예산을 또 줄여요. 그러니까 청소하시고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쁨도 제대로 받지를 못해요. 예산을 줄인다고 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예산을 줄임으로 인하면서 성과급을 받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경영평가라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렇게 되어야 되는가? 경영평가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식의 경영평가는 오히려 안 하면 못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적절한 예산을 사용하고 잘 사용을 해서 그것이 공공의 서비스를 증진시켰느냐가 돼야지 예산을 아꼈느냐, 어떻게 잘 아꼈느냐, 그래서 어떻게 죽였느냐가 평가에 촉발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보면 이 뒤에 말하는 평가에 대한 내용은 법에 담을 수는 없겠지만은 앞에서 철저하게 법제화되는 부분과 더불어 실시간 행안부에서 지방공개업에서 그 지방공개업과에서 정책을 냈을 때 평가에 대한 부분에 있었을 때는 이 경평가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도권 공공서비스 노동조합 평동공단 지부장 김석춘입니다. 지금 저희 자치구 내에서 노동이사제 조례가 없었는데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자치구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요. 다만 조례가 제정됐는데 기관장이랑 이분들은 도입을 하지 않으려고 지금 계속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법제로 배워지지 않으니 조례는 강제성이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노동조합이라 보니 결국에는 그 근로자 대표 또는 아니면 이사제 노동이사제에 참여할 수 없는 부분들이 조례로 되어 있고 또 노사회의 근로자위원으로도 사퇴를 해야 되는 이런 사태들이 좀 발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 법제화로 돼서 이 부분들이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마 지금 얘기는 조례의 한계를 제가 이제 이사회를 하면서 느끼는 점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서 전문성이라는 용어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오히려 신속성을 제외하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사회가 꼭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그 공기업 이사회가 만장일치제적으로 진행이 되었었고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되었는데 노동이사가 들어옴으로써 이제 원칙 이런 부분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게 됐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은 신속성을 저해했으나 그 질은 향상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전문성에 대한 문제는 저희 기관으로 말씀드리면 15명의 이사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노동이사도 마찬가지로 그 외의 이사분들이 뭐 교수님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행정사도 계시고 우리 기관이랑 없지만 뭐 변호사도 계실 거고 개인적인 전문성은 굉장히 뛰어나지만 기관에 대한 전문성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낮으세요. 왜냐하면 이해도도 낮고 그럴 투자할 시간을 기관에 주지도 않을 뿐더러 본인이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어려운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데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저희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제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사실 노동이사 제도가 이 법률로서 정해져야 된다는 얘기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노동이사를 해보니 결국에는 이제 어떤 경영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하고 싶고 강조하고 싶은데 기관 내에서 다시 돌아오면 실례로 몇 가지 이제 문제점을 봐주면 기관장은 이사회가 굉장히 신속하게 되기를 바랄 겁니다. 당연하게. 노동조합은 이를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내용을 변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직원의 대표인 직원이 딱 그러다 보니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규정대로 운영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기관장은 빨리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예로 보면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당연직 기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당연직 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그 중에 한 명은 약 2년 동안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석하지 않은 당연직 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연직 기사 제도를 얘아에 이제 그 위임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법률에는 없어요. 법률은 없는데 운영에만 가지고 있고 흔히 말하면 실제로 사업이 와야 되는데 그 AI 뭐 한 6급이나 5급이 돌아가면서 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감시 역할을 해야 되는 이 이사 중에 비상임 이사와 감사가 있고요. 감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임 이사가 있습니다. 이제 결국 기관장이 뽑는 건데 임시를 이제 이사회에서 운영하게 되는데 상임 이사는 빨리 뽑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비상임 이사와 감사를 일부러 늦게 제가 생각이 들 때는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일부러 뽑지 않거나 늦게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역할을 노동이사나 혹은 이제 비상이사 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그 이사회 운영에 대한 질을 향상시키고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각 기관에 나눠져 있다 보니 그 중심점을 할 수 있는 어떤 정부 기관도 없을 뿐더러 지자체도 굉장히 좀 나몰라라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법률로서 정해지고 지금 현재 저희가 17반 나눠서 하는 협의회에서 해야 될 이 역할을 사실 정부나 지자체에서 해주자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가장 개선적인 1차적인 그 필요성이 이 법제화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노동이사 법제화의 필요성 일단 플로어의 질의응답을 걸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부터 그냥 혹시 나한테 질문한 거 없다라고 하시는 거 있으시면 일괄적으로 뭐 대답해 주시고 혹시 뭐 토론을 보면 총평도 간단히 말씀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다른 건 아니고 지방 공공기관 법정용은 아니고요. 공사, 공단, 지방시행비역, 출자, 출연 등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 지금 지방지원때 분리하자니 아까 이제 의료사업 얘기하셨는데요. 의료사업이 당연 적용 사업이 있었었어요. 2004년까지. 그다가 2005년에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없어졌냐? 그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의료사업을 담당하는 게 적절치 않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산하로 넘어가서 지방 단위 사업, 지방 공공의료기관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의 관할 영역으로 넘어가서 당연적용 사업에 빠졌거든요. 근데 제가 좀 하나 아쉬운 거는 진짜 당연적용 사업 일본에서 한번 본받고 싶은 거는 재가보호 서비스 같은 경우 의료보험사업도 요양 여기까지 토탈 케어를 공무원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 거는 우리가 앞으로 의료사회에서 조금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할 정도로 제가 벌써 공무원 직접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이렇게 부처 간에 나눠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상수도 이런 부분은 수도 사업이 인가권자로 환경부입니다. 환경부는요, 행안부가 왜 이거 들고 있지? 상수도 지원 지금 비용으로 이런 식의 또 논쟁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이게 업력은 이렇게 좀 부처의 특성에 따라서 나눠져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 제가 지방 공공기관이라는 말을 왜 자꾸 쓰느냐면요, 국가는 공공기관에 관련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걸 보고 있습니다. 시장형 공공기업, 준시장형 공공기업, 뭐 그다음에 위탁 집행력, 그다음 기금관리 집행력, 기타 5가지 운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안에 마찬가지로 저희도 국가가 뭐 이렇게 막 공공기관, 영국도 퍼블릭 바디라는 말을 씁니다. 공공기관이라는 말을 썼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의 유형을 좀 나누자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아까 출자기관에 오신 분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상법상 주식회사 같은 데군요. 주주 일반의 주주가 50% 이상이 됩니다. 거기에 지방자치단체 일부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출자 출연기업법에서 엄청나게 또 뭐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만 그런 걸 하다 보니 우리 공기업 아닌데, 우리 공기업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적용하는 게 그 유형에 따라 다른 건데, 지방 공공기관은 청취, 공사 만약에 그대 둔다면 공사, 일장 공사, 공단, 출자기관, 출연기관 나눠서 특성을 좀 달리 규정하는 그런 법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노동자들 계속 나오시잖아요. 조례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시는 거고, 지금 공공기관 운영하는 법률은 법제화되어 있거든요. 할 필요 있다고 봐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엔더링이나 인사청문회,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또 국가 공격은 안 하는데 왜 지방 공격하느냐. 지금 공사보다는 일부 하거든요. 지방자치단체마다 이제 그런 문제들이 특성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우리 관계자분에게도 좀 시간을 드려야 되고, 혹시 나머지 분들은 제가 시간 관계에서 시간을 못 드릴 것 같은데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저한테 좀 사인을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 김철 관계자님께서 질문에 다 답은 하지 마시고 앞으로 좀 이렇게 과대적인 식으로 이런 거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좀 더 후속 좀 고민을 하시는 걸로 하십니다. 일단 저 권구환 선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 공공기관과 관련된 전 통합법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2023년도에 그 보고서 썼던 것도 맨 처음에 제안한 것이 일단 통합법률 만들자라고 했었는데, 일단 여기서는 각각에서 이제 그 이야기 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이런 개정안을 마련했고요. 그래서 저는 뭐 통합법률을 만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좀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러니까 개정안을 좀 내오고 중장기적으로 이번 정권 내에 이런 통합법률을 좀 제정하는 뭐 TF도 구성하고 아니면 노동조합에서도 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이렇게 압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드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현재 제가 2023년도에 지방 공공기관 혁신 계획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그런 이제 보고서를 쓴 바가 있는데, 그때도 직영기업은